8월 19일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준리심 장의사, 취진학문과 기술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핵심 인사가 총출동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후보로 지명하는 전당대회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와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개최합니다. 대회 기간 대의원 5천여 명, 자원봉사자 12,000여 명, 미디어 취재진 등 총 5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시에 전당대회에 맞춰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등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어제부터 시카고 곳곳에서 열리면서 긴장감도 흐르고 있는데요. 또한 광범위한 도로 봉쇄와 주차 제한 및 또 보안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니언파크에서의 시위는 오늘 계획된 시위 중에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4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집회 주최 측은 참가자가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합니다. 이 그룹은 여러 이슈에 대한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종식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울러 일자리와 의료, 주택, 이민 권리에 대한 자금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유니언 공원과 루프 지역을 점령한 시위가 거의 4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해 몇몇 사람이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미 전역에 200여 개의 단체가 참가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로 행진 측은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2.3마일가량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외에 많은 공화당원들은 북서 교회 도시를 중심으로 어제 오후 대규모 트럼프 지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대가 열리는 시카고 브랜 존슨 시장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전쟁을 대량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진보 성향인 민주당 소속의 존슨 시장은 어제 진행된 마더 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가자 지구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대량 학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존슨 시장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며 우리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민주당 전당대회장 근처에서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면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나온 발언입니다.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민주당은 이달 초 화상 호명 투표를 통해 지난 5일 해리스 부통령을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월즈 주지사를 지명했죠. 민주당의 간판이 된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전대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등극하면 오는 11월 5일 대선을 향한 레이스는 본격적인 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시카고로 향하기 전 어제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를 찾아 유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러닝메이트인 팀 월스 주지사 부부와 합류해 버스로 곳곳을 누비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해리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결과로 승승장구하고 있죠.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해리스가 트럼프와 양자 대결에서 4%포인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고 CBS 여론조사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을 각각 51%와 48%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을 위해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세운 오늘 전대 첫날에는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둘째 날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지지 연설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전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 재임 시절 자신의 주요 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자신의 뒤를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 및 중산층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대권 가도의 문을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자리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CNN은 전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연설합니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그 M 호프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또 셋째 날에는 월즈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섭니다.
같은 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도 연단에 섭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대의 마지막 날인 22일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자신의 집권 비전을 공개하고 대선 승리의 각오를 다지며 전당대회 행사는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또 눈길을 끄는 건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연설 무대에 오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개막 첫날인 오늘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5명도 연설에 나섭니다. 이 밖에 비욘세의 깜짝 공연 가능성과 또 테일러 스위프트의 참석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공화당 측의 현재 분위기 살펴볼까요? 트럼프 측도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경합주를 돌면서 맞불 유세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벤스 상원의원이 23일까지 유세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의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이며 실패한 기록을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는 펜실베니아를 시작으로 20일 미시간주, 21일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공세에 나설 계획인데 유권자들의 흔들리는 표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호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응답자의 48%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좋다 혹은 매우 좋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호감도 상승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30세 이하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앞으로도 한국 편에 서겠다며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명시한 새 정강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92쪽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정책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 기간 이 정강정책을 공식 채택할 예정으로 사실상 공약집이라 할 수 있는 이 정강은 대선 후보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당선돼 집권할 경우 해리스 행정부 정책의 골간이 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전 세계로 번져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재차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엠폭스 발병의 중심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대해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세계가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합니다. 앞서 지난 14일 세계보건기구는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죠. 올해 들어서만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18,700명 이상의 엠폭스 확진자와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엠폭스 감염자를 넘는 수준으로 아프리카에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이미 선포했는데요.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 전문가는 비상사태 선언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면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며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져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발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독감에 의해 숨지는 숫자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훨씬 많은 사망자를 기록 중입니다. CDC는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건강에 위협적이지만 사람들의 면역력이 더욱 강해져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예전에 비해 훨씬 적어졌고 사망자도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CDC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98% 이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보호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미 전체에서 24만 5천여 명을 넘었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망이 약 7만 6천여 명으로 불과 1년 만에 3분의 1 미만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하면서 물 소비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버지니아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의 데이터 센터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최소 18억 5천만 갤런, 70억 리터의 물을 사용했습니다.
2019년 이 지역 데이터 센터들이 11억 3천만 갤런의 물을 소비했는데 4년 사이에 63.7%가 늘어난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물을 이용해 컴퓨터 장비를 냉각하는 한편 또 연료와 전력 발전 등에도 사용하고 있죠. 당국은 빅테크들이 취수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일 월간 및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들 데이터 센터가 물 부족 지역에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소비한 물의 42%가 물 부족 지역에서 나왔다고 말했고, 구글도 담수 취수량의 15%가 물 부족이 심한 지역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 음악학교가 지난 17일 토요일 2024-2025 학년도 신입생을 맞아 개강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음악가들에게 선교는 물론 최상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와 기대로 문을 연 뉴 음악학교의 교장이자 더 새로운 교회 황보라 사모를 만나봤습니다. 황 교장에 따르면 뉴 음악학교는 지난 3월 강성일 목사가 로고스 선교회 사옥에 새롭게 개척한 교회 더 새로운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된 비영리 시설로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 가능 분야는 성악을 비롯해 오보에,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클라리넷, 플룻, 기타, 드럼 등 악기는 물론 뮤직 코치와 이론 수업도 병행 실시합니다. 음악 기초 이론 코스도 있어서 그 교육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음악 이론을 처음부터 뭐 악보 읽는 법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클래스도 지금 있고요. 이론을 배우면 이제 악기나 노래를 하는데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같은 장소를 쓰고 있으니까 또 관련이 있고 교회 이름을 따서 하게 되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학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일환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각 분야의 전문 아티스트 14명의 강사진을 통해 교회 음악 리더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교 음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은 물론 종교와 인종을 초월한 재학생들에게 선교적 가교 역할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찬양을 잘 하고 싶다고 이제 레슨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이것이 좀 더 확장이 되어서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음악을 더 잘 세울 수 있는 밑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악의 유래는 항상 교회에서부터 철치 음악의 시작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종들 음악을 접하지 못했던 그런 학생들도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령의 제한도 사실 없거든요. 연세가 있으시거나 또 젊으실 때 어렸을 때 음악을 배우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한 학교 측은 음악대학 진학의 주요 요건이죠. 각종 오디션과 컴피티션 준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또 레벨별 교육을 실시하며 악기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악기 대여도 지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들 키워보니까 악기가 없는 게 되게 또 고가의 악기가 많잖아요. 이런 일에 협력하시는 프로페셔널 연주자로 이제 지금은 악기를 고치시고 수리하시고 악기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분과 같이 협력해서 아주 저가의 렌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이 모든 렌트한 비용을 이제 크레딧으로 인정해서 나중에 악기를 살 수도 있다. 엑스트라 커리큘러 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콩클이라든가 외부 콩클이라든가 컴피티션 단체나 그 다음에 뭐 뮤직 페스티벌 이런데 이제 참가를 하면 학생들이 그거를 칼리지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연주회도 하고 사람들도 인바이트해서 뭐 그런 기회들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스칼라십을 더 받는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이 있어서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것을 많이 중심으로 도우려고. 학교 수업은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황 교장은 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학생들은 전문적 교육을 통해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모든 수업료는 향후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환원하는 데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희 음악 학교가 비영리로 운영을 해서 저희에게 프라핏을 남기지 않고 선생님들 또 자발적으로 또 그런 비전이 있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돈은 앞으로 장학금으로 했고 선생님들 모든 교수진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양성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음악을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그런 장학 사업으로 꿈과 비전과 또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오고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제 뭐 찬양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와 합창으로 하나님도 좋은 음악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합창 그런 프로그램으로 또 발전을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 더 환영하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또 교회 음악을 위해서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기쁠 것 같고요. 또 타 인종에게도 문을 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먼저 이 음악학교를 시작하는 취지가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한인 분들을 우선으로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오픈을 했고요. 더 많은 한인 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좋겠다. 매사추세츠 마우라 힐리주 지사가 남녀 대신에 성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부모 권리법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 최초의 공식 레즈비언 주지사인 힐리는 최근 동성 커플, 미혼 또는 트랜스젠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체외 수정이나 대리 출산 등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의 부모법에서 성별에 따른 언어를 삭제한 하원법안 4970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2025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그 애를 그들애로 대체하도록 했는데요. 또 어머니라는 용어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힐리는 법안 서명 후 성명을 내고 우리의 법률은 현대 가족의 현실과 아이들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사랑 넘치는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 순간은 존엄하게 대우받고 법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모든 가족에게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중요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준 입법부와 협력자들, 또 매사추세츠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년간 싸운 모든 옹호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부 경기 허용을 반대해온 대학 수영선수 출신의 라일리 게인스는 X를 통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파산한 겁쟁이들이라며 이 같은 법안은 우리의 언어를 타락시키고 가족을 파괴하고 또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인 중에 복음주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상보다 훨씬 낮다는 새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해당 용어에 대한 오해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통일된 성경적 세계관의 부족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애리조나 기독교대학교의 문화연구센터는 저명한 복음주의 여론조사 전문가 조니 바나가 이끄는 2024년 미국 세계관 조사의 네 번째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의 데이터는 2024년 1월 애리조나 기독교대학교가 미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세계관 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문화연구센터는 복음주의자들이 미성인의 10%인 약 2,500만에서 3천만 명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인구 중 복음주의자가 25에서 40%에 이른다는 추정치에 대해 기준에 미달된 자칭 복음주의자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부 내륙 콜로라도에서 폭염 속에 에어쇼를 지켜보던 관중 100명 정도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7일에 열린 파크스피크 리저널 에어쇼 행사장에서 야외에 있던 100명가량이 열사병 증세를 보였는데요. 현장에 있던 구급대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으며 이들 가운데 심각한 증세를 보인 10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립공항에서 열린 이 에어쇼는 명성이 높은 미 해군의 블루 엔젤스 비행팀의 공연이 예정돼 주말 이틀간의 행사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지방기상청은 당일 이 지역의 기온이 100.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이 시카고 일원이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계속 70도대의 낮 기온에 대체로 맑고 화창한 쾌적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 76도, 밤 최저 62도. 화요일인 내일 낮 최고기온 73도, 밤 최저 59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취진학문과 기술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